한국의 기후는 세계 문명의 표본될 상징, 넓고 넓은 세계를 두고 기후가 사시사철을 두고 명랑하게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대한민국의 기후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연 찬탄할 만한 것입니다. 세계를 두고 보면 이 기후는 역사 발전상의 위대한 공헌을 가지고 지금까지 찾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를 기후적으로 구분하여 보면 열대 기후권내와 온대 기후권내와 한대 기후권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후와 인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지금 인류 역사는 움직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꼬집어서 기후적으로 보면 온대권내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온대적 기후로서는 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두고 온 세계의 기후를 전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봄, 여름이 있고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또 다시 12달을 중심하고 한 달에 2절기를 가져서 24절기를 가지고 한 공식과 같은 궤도적 기후로 전개를 가지고 사계절을 궤도를 지내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후는 과연 전 세계의 기후의 표본으로 창조받고 있으니 아무도 변경할 수 없는 천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후와 창조주는 어떤 관계로 인연을 가지고 있기에 이와 같은 기후로 지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신기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의 중심에 자리한 대한민국은 모든 박물에 대한 한 중심지로서 세계상에 없는 동식물이 집중한 곳으로 자연계의 서식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동식물이나 인간은 기후에 대하여 생에 대한 중요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자기들이 생활의 안전을 보존할 수 있는 이상적 기후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를 보면 열대지역과 한대지역을 상하에 두고 그 중간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온대지역은 열대와 한대에 대한 중부 위치에 있으므로 그 지대에 대비하는 생을 보존하는 신체형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후의 관계는 세계상의 오색 인종을 구분하여 놓은 것이면서 또 그 본 성분과 성품까지도 전부가 기후를 중심하고 좌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민족이면 민족, 백성이면 백성 전부는 그 접하여 사는 지역의 기후로 인하여 지역차를 보게 되는 것이므로 각 민족은 그 지역마다의 접한 풍토를 중심한 기후로 인하여 전부도 좌우되는 것입니다. 또 수명 문제까지도 자연적 기후 관계로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를 인류 발전사적으로 보아도 인류 이상과는 언제나 보조를 맞춰 움직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모든 만상을 보면 기후를 중심하고 발달도 좌우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기후는 세계에 없는 최고 이상적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것은 원래 창조주의 근본적 큰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천지 창조는 한 중심을 표준하고 만물 만상조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세계를 창조하시던 창조주도 한 중심지에 각양각색으로 그려놓은 것이 만물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심지는 세계상에 무엇이든지 세계적 표본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원리적 사실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후적 문제나 각 방면으로서 전부가 한 표본적 입장으로 되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이 중심지를 향하여 최고 하나님의 이상한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본적으로 보여지는 그 지역은 온 우주의 전부의 한 표본상을 보여지는 것으로 창조주를 가진 피조물 세계 전체에 비춰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계상의 중대한 관계로서 인류 역사를 좌우하는 기후적 관계와 인간을 생각하여 볼 때 필시 자연적으로 인간은 좋은 기후를 요구할 것이니 그 기후적 목적지를 세상에 필수적으로 찾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세계를 보면 한국이 제일 좋은 기후 조건과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후는 1년을 중심하고 사시사철을 통하여 온 세계 전부의 기후에 감미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 기후야말로 어느 누가 찬양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봄이면 꽃피는 그 자연의 아름다운, 여름이면 녹색잎이 무성한 자연미, 가을이면 단풍의 자연미, 겨울이면 장엄한 은색으로 되는
자연 및 전부가 인간 이상의 하나의 절경으로 직접 감격을 전하여주는 인생 이상의 한 자연 경관을 보여주게 되니 그 얼마나 창조적이고 고마운 사실이겠습니까? 이렇게 창조하신 창조주도 전 세계를 보게 될 때 기후적 중심지로 된 그곳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중심지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세계의 한국은 자연적 복을 갖추어 지원받은 지역이라면 창조주가 계시는 이상에는 한국을 자기와 제일 귀하게 이상적인 지역으로 할 것은 자연적 원리 요구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렇듯 창조주 편으로도 중요한 목적지로 되어야 하는 것이 세계적 기후를 중심하고 볼 때 생각하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기후의 순환 전부는 창조주의 이상형을 중심한 표시한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기후 한 자체는 이상세계인 창조주의 공경세계의 전 표시적 구조를 토로하여서 지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늘의 한 구조적 사실형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렇게 천국 구조의 한 명상으로서 보여져야 하는 원리적 구조를 요구하게 됩니다. 천국의 구조를 살펴보면 보좌가 있는 12사도를 중심하고 24장로가 있고 사령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 기후를 중심하고 사시사철적 구조할 말로 천국의 한 영광의 틀을 상징한 표시적 피조물 중심지라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한국의 사시 즉 추나추동은 내 영물이니 사시로 되어 그를 중심하고 사방을 보게 되면서 12달을 중심하고 24절기는 즉 하늘 전부의 한 명상이 표시되는 것이고 온 세상을 상대하게 한 중심 구조의 한 표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부는 하늘을 한 중심부로 본으로 하여 세계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지상 중심지는 이런 공식적 세계의 한 표준으로 표현해야 하는 원리적 창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사시사철을 중심하고 12개월로 되어 한국을 중심하는 24절기의 전부가 한 창조적 원리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에 한국의 기후는 이런 창조주의 목적하는 중심지로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민국의 기후는 세계의 기후의 중심지로서 앞날 이상세계에 많이 공헌하여야 하는 것도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의 어떤 생산물 전부는 추나 추동과 같은 기후적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 피조물은 세상 어떤 지역에 존재하는 피조물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생산물은 세계 각국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 중심핵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동식물계나 광물계나 전부 가치적으로 최고 위치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후적으로 완전한 혜택을 받아 존재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식물 중에 최고 위치의 미를 가지는 식물도 대한민국의 기후의 혜택과 풍토에 속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광물로 보아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할 것도 물론입니다. 그리고 특히 앞날 최고 문명에 제일 공헌할 수 있는 지역도 한국의 한 광물의 권위를 보여줄 것입니다. 최고 열을 상대하는 최고 정밀 기계의 제작도 기후적 최고 혜택받은 곳에서 산출되는 광물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귀중한 역할도 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기후적 최고 표준을 가진 이러한 한국은 하늘 창조주 편으로도 지극히 귀한 나라라는 것은 물론이면서 20세기 이상 문명과 한국과는 떨어질 수 없는 천년적 혜택을 받은 지역이니 이 지역은 하늘적으로 귀하게 찾고자 하는 반면에 악한 사탄도 한국을 찾아보려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대비하여 나타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지역을 가진 한국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하면 세계상에 없는 최고의 지능적 지혜를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한 완전 무대만 잡고 세계 무대에 나서게 될 때 온 세계 어느 민족이 따를 수 없는 탁월한 존재로 나타나는 것도 천년적 창조 혜택을 입은 곳이니 자연 원리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뜻으로 보면 한국 민족은 앞으로 한 지혜의 민족으로 세계 어떤 기후 지대에서도 살 수 있으면서 세계상의
많이 없는 귀한 한글을 말씀을 갖고 전체 공헌할 바는 하늘을 목적으로 하는 국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원은 역사 발전의 전부에까지 영향을 주어 인류 생활의 발달과 문명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대한민국까지 찾아 나온 인류 발전 지역과 역사적 입장을 생각하려고 할 때 기후와 문명과는 중대한 관계를 갖고 나누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역사 발전과 기후의 관계를 고찰하면 열대지대 문명에서 온대지대 문명으로서 온대지대 문명에서 한대지대 문명으로서 이동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주의 주인으로 계시는데 왜 근본 원리 세계로 출발 못하고 지금까지 이와 같이 전하여지게 된 것은 이미 잘 알 줄 압니다. 즉 비원리 존재로 인하여 먼저 시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찾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최고 표준의 경지를 향하여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계를 중심하고 선신과 악신이 사람을 중심하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승리해 나오는 역사를 통하여 최종점 대한민국을 중심하고 두 대치되는 상대 진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 이상의 목적을 완성하려고 하니 이런 승리 노정을 밟아 나온 것입니다. 비원리를 중심하고 출발하는 무리를 상대하기 위한 진영을 키우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경고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출발하는 소생으로, 장성으로, 완성을 목적하고 전 세계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문명 역사를 살펴보면 사탄은 열대권 내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초기의 원시적 자연생활이 보다 유리했으니 사람들은 집중하여 출발을 보는 것입니다. 그 지대의 짱을 중심하고 사탄은 사람을 중심하고 역사를 대하니 하나님도 그곳을 빼앗는 승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기후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열대 지역을 중심하고 사탄을 상대하여 나온 역사적 노정이 과거 고대 문명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나오게 되니 고대 문명은 사탄 대상으로서 전부가 사탄에게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고대 문명은 주로 열대 지역을 중심한 지대란 것도 알아야 합니다. 즉 고대 문명으로 보면 동양으로는 인도 문명을 중심한 동진화 문명, 서양으로는 애굽 문명을 중심한 바빌론 문명의 전부는 열대권 내에서 발달한 문명의 발자국의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문명을 찾으려 하나 하늘의 뜻이 성사를 못 보아 전멸하고 택한 백성을 중심하고 이 지역을 떠나 온대 지역권 내로 옮겨서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원수가 절기된 곳에서 하나님은 뽑아 옮겨 제거하여서 온대 지역으로 옮기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역시 온대 지대로서 대립을 잡아 반대 역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노정이 지금 20세기까지 하나님은 순종하는 민족을 중심하고 온대지대 내에서 성리적 원리로 복귀하려는 역사적 개성을 유지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보답으로 역사적 모든 시대는 열대지역 사람들을 한 노예적 입장에 처하게 하여 나오는 것은 지난날 사탄에 대한 사람이라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하여 반복되는 역사로서 20세기까지는 온대지대 문명으로 나와 열대지대와 합하여서 사탄 소유에서 빼앗아 한 성장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즉 영국과 미국을 중심한 유엔 위성국가입니다. 그러니 그 반면 사탄은 자기의 뜻을 연장해 보려고 하늘에 대하여 끝으로 남은 한대지대를 잡고 반대하니 한대지대의 문명이 한 남겨진 상징 문명인 명칭으로 세계의 대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열대로부터 온대로 따라 나왔으나 뜻대로 안되니 한대로서 구경렬을 세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완성의 목적은 반대로 성사하려니 사탄은 하늘 흉내로서 주권을 세워서 나타난 것이 공산국가입니다. 이리하여 한대 문명이라는 한 미세로서 나타나니 결국 사탄은 말단지대까지 왔으니 사탄은 하나님 목적 중심지를 알고 최우적으로 발악하며 결판짓는 지대를 잡는 것이 기후적으로 보면 중심지대와 같은 한국을 중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대 문명으로, 온대 문명으로, 한대 문명으로 한 분기를 정하고 신문명은 기후적 중심지대인 한국으로서 뜻을 목적하고 하나님은
사탄 수중에 세워진 것을 찾아서 복귀하기 위하여 그 역사 목적을 유지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 문명은 열대지대 문명도 아니고 온대 문명도 아니고 한대 문명도 아닌 완성 문명 시대가 전 세계의 기후적 중심지대를 중심한 이상 문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복귀 이상 문명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하나님의 이상 목적 완성할 존재를 보내려니 대한민국 국민을 중심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즉 전 세계적으로 바라는 기독교의 로망 존재인 재림 예수로 약속된 역사적 소망 존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국 유엔에서 준 정감록에 예언한 존재는 이런 목적으로 전면 세계의 중심 존재로 저희 천지 창조로부터 하늘로 정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를 대할 수 있는 중심 존재로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기후의 한 중심지대는 세계상의 한 귀한 목적 위치로서 되어 있는 동시에 천지 창조로부터 한 귀중한 위치로 예정되어 있는 곳이 한국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후는 태양을 중심하고 제일 귀한 위치에 있으니 그 기후는 제일 귀한 기후적 표시를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지역적 모든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귀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창조주의 창조 묘미를 발표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기후를 중심하고 한 완성 목적 기후 지역을 향하여 2000년 역사는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후를 중심한 역사적 방향을 보면 최후의 완성 기후 지역의 기착점을 잡고 최고 문명의 시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런 지역만이 미문명 지역으로 남아있으니 반드시 문명은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기후적으로 보아서도 이동하여 발전하여 오는 것을 역사적 고찰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후 부분은 세계의 종합적 기후의 중심지대가 사실 재림지를 중심한 문명이 발전할 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적, 이상적 기후로 된 지혜대임이 과연 창조주의 이상하는 목적지로 되려 하려니 지금까지 한국의 지역을 두고 역사적으로 복잡한 문제는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원인도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맞대하고 있는 나라로 되기에 서로 한국 때문에 극동에서 문제의 중심지로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최종에는 세계 문제를 좌우하는 위치를 취하여서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사탄을 패하게 하는 최종 목적을 완성지을 것이 하나님의 한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